일상을 유쾌한 일상으로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응원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랜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꿀팁을 알려드릴 강사 윤선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동영상 시청, 뉴스 검색 등 많은 일들을 일상과 함께 하고 계시죠? 이런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따라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꿀팁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간편한 출입 인증, QR 인증하는 방법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 기본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SNS QR코드 생성하기. SNS 메신저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SNS 앱을 열어주세요. 자, 열어서 QR 체크인 보이시나요? QR 체크인을 눌러주세요. 자, 누르고 나면은 맨 처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항목 체크 동의해 주시고요.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자,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은 QR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렇게 QR코드 생성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어요? 자, QR코드 생성하기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번에는 예방접종 확인서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NS 메신저를 통해서 발급받은 QR코드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예방접종 정보 보기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서라는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예방접종 확인서를 보내주는 쿠브라는 앱에서 연동이 되어 그 정보를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을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인증을 거치시고 난 후 예방접종 정보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QR 인증 화면에서 QR 인증 코드 확인과 동시에 예방접종 확인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해보았는데요. QR코드 빠르게 불러오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SNS 메신저 앱을 터치해서 열어주시고요. 스마트폰을 2번 흔들어 주시면은 QR코드 생성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설정은 어떻게 하시냐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 켜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터치해 놓으셔야지만 흔들어야 QR코드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더 빠르게 QR코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은 바로가기라는 부분인데요. 위젯을 이용해서 우리 스마트폰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빈 화면을 길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위젯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위젯 메뉴를 터치해 주시고 위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검색하는 건 SNS 메신저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 관련된 위젯이 나타나는데요. 현재 10개의 위젯이 있어요.
자, 이 폴더를 터치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위젯이 있는데 여기서 차례대로 넘겨서 우리가 원하는 카카오톡 QR 체크인이라는 위젯을 찾아봅니다. 찾으셨다면 그 화면 아래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하게 되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흔들지 않아도 바로 QR 인증하는 그 화면으로 가셔서 바로가기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QR코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더 쉽고 빠르죠?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열어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 기능들 중에 먼저 기본 설정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설정하는 방법 따라오세요. 카메라 앱을 켜주시고요. 화면 위쪽에 보시면 톱니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어요. 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이곳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설정은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설정은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촬영 장면별로 카메라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좋은 상태의 사진을 찍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 설정을 활성화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촬영 구도도 추천을 합니다. 촬영 구도 추천도 체크해 주세요. 추천 가이드에 맞는 구도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능이니 이 부분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게 떨림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니까 요것도 설정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동 HDR 설정 이런 부분은 밝기의 부분을 자동으로 해주는 설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먼저 안내 드리는 부분은 수직 수평 안내선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구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평 수직을 맞추는 방법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내선을 켜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선이 나타나지는 않으니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위치 태그가 있습니다. 자, 위치 태그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이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굳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설정을 해제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위치 태그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니까 설정을 꺼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촬영 방법. 자, 촬영 방법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요.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명령이 좀 달라요. 이 촬영하는 방법이 음성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음성으로 명령하는 방법과 손바닥 내밀기 그 외의 기능도 있지만 이 두 개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고 사진을 촬영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스마트폰 기본 설정에 사진 부분을 보시면은 촬영 버튼 밀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 밀기라는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고속 연속 촬영할 것인지 GIF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GIF 만들기라는 기능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용도로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 연속 촬영이라는 걸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설정에서 빠져나와서 사진을 찍을 때 화면 아래에 셔터를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면 고속 연속으로 촬영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이 카메라 설정에 들어오셔서 사진 부분에 있는 촬영 버튼 밀기라는 부분을 고속 연속 촬영으로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연속 촬영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설정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촬영 화면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에 위쪽에 보시면은 그 위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메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번개 모양의 아이콘은 후레쉬라는 기능이에요. 이 후레쉬라는 기능을 터치하게 되면 후레쉬 끄기, 자동 항상 켜기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들어 있고요. 후레쉬 기능 옆에 또 다른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아이콘은 타이머라는 기능입니다. 타이머는 2초, 5초, 10초 이렇게 초별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메뉴는요. 자, 한번 터치해서 볼까요? 세 번째 있는 메뉴는 화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메뉴예요. 3:4, 9:16, 1:1 또는 풀. 이제 요거는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다 이제 해봤는데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숨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더보기라는 메뉴를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내가 보지 못한 그동안 숨어 있는 기능들이 이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많은 기능들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세 가지 기능, 파노라마 기능, 그리고 슬로우 모션 기능, 그리고 하이퍼랩스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파노라마 기능은 360도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내는 기법이에요. 자, 사진을 찍을 때 화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에서 나가는 화각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파노라마 기능은 이 화각의 한계를 넘어서 360도의 사진을 찍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의 더보기 기능을 눌러서 파노라마를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노라마를 켰어요. 자, 켜고 나서 보시면은 가운데 사각형이 보이죠? 하얀색 사각형. 이 사각형을 기점으로 해서 360도 방향으로 삥 둘러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자, 찍을 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자, 화살표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그렇지만 찍으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서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찍을 때 시작점을 정해 놓고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날지를 정해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서 찍는다라고 정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평을 유지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파노라마
촬영이었습니다. 자, 찍은 사진을 보시는 방법은 갤러리에 가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앱에서 확인도 가능하죠. 카메라 앱을 딱 켜고 우리가 사진을 찍는 모드에서 보시면 왼쪽에 미리 보기 화면이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방금 찍은 파노라마 사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카메라 어플 들어오셔가지고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슬로우 모션 메뉴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먼저 슬로우 모션.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쫙 늘려서 천천히 보여주는 기법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편집으로도 가능하지만 슬로우 모션이라는 촬영 기법을 통해서 내가 촬영으로 바로 그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셔터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 그 위에 슬로우 모션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찍는데, 자, 셔터를 누르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사진을 찍으시는, 움직임이 있는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찍고 확인을 해보시면 슬로우 모션으로 화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이퍼랩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퍼랩스는 슬로우 모션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는 화면을 찍었다면 그걸 느리게 보여주게 하는 게 슬로우 모션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하이퍼랩스는 일상적인 움직임을 찍어서 빨리 감기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과 하이퍼랩스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랩스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더보기 눌러주세요. 자, 더보기 눌러보시면 하이퍼랩스 여기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이퍼랩스 터치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에 숨어 있는 기능, 더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파노라마,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기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면 좋은 스마트폰 꿀팁 강의 어떠셨나요? 어르신들이 들으셨다면 반복적으로 따라해 보시고요. 젊은 분이 들으셨다면 주위 어른분들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료한 일상을 유쾌한 일상으로 랜선 평생학습센터였습니다.